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국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을 5개를 분할한다고 합니다. 중국 헌법도 미국이 만들어준다고 그러고요. 미국이 아프간에 무자헤딘을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그 하메이니 정권을 공격을 하도록 시켰네요. 미국 육군 대신에 무자헤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뭐 크루드족도 쓰겠죠. 크루드족도 이 무자헤딘 하고 함께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앞장서면은 그러면 크루드족 국가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5개국 중에 지목을 했는데 그 중에 중국은 내전 터져가지고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이란은 지금 하메니 죽여버렸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가 버렸고 이란도 해체 수순이고 뭐 북한 저거는 뭐 김정은이 죽이면 되는 거고 이제 이재명 정권도 이제 조만간에 교체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재명을 지금 관타나무로 보낼지 엘살바도르로 보낼지 뭐 그거를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이 체포 전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제거 전략은요 그 북한 전역에 군사 기지가 700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미사일 2발씩 넣으면은 토마호크 1,400발이면은 군사 시설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여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정선거의 주범 양정철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CIA에 투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VON의 김미영 대표가 양정철 이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이름을 공개했는데 양정철은 지금 아무런 직책이 없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지고 물밑에 있는 양정철이를 죽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모든 부정선거 증거를 가지고서 CIA에 투항을 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붕괴시키는데 앞장을 설 가능성이 있겠죠. 자기만 살면 되지. 뭐 이재명이 한테 충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이재명이 김민석이 민주당이 반중집회 금지법을 만들었네요. 미국의 전쟁을 선포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뻑큐를 날린 겁니다. 배 째달라고 하는데 배를 째주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미국의 전쟁 장관 피터 헤그세스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반드시 죽인다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요 문재인부터 여적죄로 처벌을 해야지 미국의 신뢰를 얻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간첩을 보고도 처벌 안 했다는 거는 그거는 본인도 간첩하고 공범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12월 3일 날 2024년 12월 3일 날 미국이 그 비밀 군사 작전을 통해 가지고 수원에서 중국인들 수원 선관위에서 중국인들 뭐 몇십 명 잡아가는데 그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의 비밀 군사 작전이 다 노출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별로 안 좋아하죠. 저거 이중 간첩 아니냐. 앞자리는 문재인이하고 붙어 먹었는데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뭐 그를 이제 좀 심어주려고 하면은 문재인이부터 여적죄로 처벌하고 미국에서 확실히 신임을 하는 최수영 공작관이나 아니면 이제 이충건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국방 외교 안보 그 최고 사령탑에 앉혀가지고 미국하고 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미국이 신뢰를 하지.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으니까는 복귀는 시키겠지만은 신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수영 공작관이나 이충건 박사님 같은 분들을 국방 외교 사령탑에 앉혀가지고 미국하고 이 코드를 맞추고 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극우로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뭐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3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북한으로 쏘고 있습니다. 만주도 들어가고 뭐 저기 일본에도 조총련도 듣고 만주 동포도 듣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을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폭시가 미국의 해군기지입니다. 최대 해군기지에 있는 맥어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6.25 한국 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나토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데, 현재 지금 트럼프 라인의 실세인 맥어더 기념관의 관장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MOU도 이렇게 체결했고, 그것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과거 나토 페스티벌 때 6.25 사진전 했던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6.25 사진전 나토 페스티벌 메가더 기념관에서 하는 저 사진전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구매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16만 원입니다. 460페이지고 주문 문자는 010-2609-2023번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 미국에도 이 책이 있으니까 미국 지인한테 보내실 분들은 연락하시면은 현지에서 바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를 안 주신 분들은 돈만 입금하고 주소 안 주신 분이 배현아님, 김효성님, 김효성님, 이 주문 문자 010-2609-2023번으로 주소를 주십시오. 주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책을 교보에서 사지 마시고, 그러면 수수료 40%가 저쪽으로 가니까 저희 쪽에서 사주시면은 이 사진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운동하고 대북 방송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지난 7, 8년 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5년에 발표된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 해체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비밀군사 작전을 통해서 중국을 5개 조각을 해체하고, 중국의 헌법도 미국이 새롭게 만들어줘서 중국을 미국이 통제하는 뭐 그런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범인으로 지금 지목을 했고, 유사시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행정명령 초안을 지금 작성 중이라고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 워싱턴 포스트에서 워싱턴 타임즈인가요? 하여튼 뭐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최혜국 대우를 철회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요 모든 중국산 물자에 대한 관세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제한, 중국인의 미국 내 자산 취득 제한, 중국인의 미국 내 활동 제한, 뭐 유학 비자 등 제재가 들어갈 거고,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제한, 미국 기업에, 그러니까 미국 첨단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협업 등 모두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복잡하죠.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디커플링 되는 겁니다. 완전히 경제가 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산 원유의 90%가 중국에서 이란에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 및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중국은 3월 말부터 전략 비축유 고갈로 중국 내 육상 물류, 해상 물류가 마비되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모든 기업이 파산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란을 해킹을 할 때 중국산 통신 중계기, 전화기, 전자장비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킹을 해가지고 하메이니 관련 정보를 다 빼냈습니다. 그 핸드폰만 들고 있어도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산 모든 전자장비,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다 퇴출될 겁니다. 지난번에 영국 총리가 중국 방문할 때 영국 총리 수행원은 모두 일회용 휴대폰과 일회용 컴퓨터를 쓰고 버렸습니다. 기존에 쓰던 본인 장비들 못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중국산 뭐 전기 자동차가 도청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국산 전기 로보트 뭐 저기 로봇 청소기 뭐 등등 모든 중국산 제품이 전 세계에서 퇴출될 겁니다. 왜냐면 그거 다 백도어 씹어놨는데 백도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CIA가 역으로 도감청하고 했다는 게 다 지금 소문 퍼졌는데 한국의 언론에서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중국 통신 장비 해킹해가지고 그 정보 빼냈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중국산 제품을 안 쓰게 될 거다. 그럼 망하는 거지. 자, 무자헤딘. 무자헤딘은요, 미국 CIA가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9년 동안 끌려다녔습니다. 1979년 12월부터 89년 2월까지 아프간 전쟁에 시달리면서 결국 1991년 12월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하고 있죠. 파키스탄은 사실은 이거 중국 친중 국가인데 아프간이 미국하고 손잡아가지고 친중 국가 조지고 있고 지금 무자헤딘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진출해가지고 중국의 한족들을 죽이고 중국 공안을 죽이는 등 테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 혁명 수비대 기지 공격하는데 무자헤딘이 최선봉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아프간이 손잡고 이란 중국을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아프간은 지금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그 미국한테 좀 이렇게 살려주세요. 뭐 그 이야기를 하겠죠. 자, 더 SCIF 미국의 이제 부정선거 추적하는 단체인데 이게 뭐다? S 센서티브, CIA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데 CIA의 민간 버전이다. 그래 보시면 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CIF에 그 이렇게 관련된 뭐 글들을 계속 리트윗을 하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미국의 선거는 완벽하게 타협되었다. 타협이 뭐예요? 해킹 조작되었다. 부정선거했다. 완벽한 부정선거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원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냥 싹 다 한국도 갈아엎는다는 이야기입니다. F4에 F4 이거를 이 사진을 백악관에서 이렇게 걸었는데 F 뭡니까? Fucking around, find out. 지구 깝치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 이야기인데 마두로는 잡혀갖고 하메니는 죽어버렸고 김정은은 죽인다 그러고 이재명이 잡아가겠죠. 미국 이스라엘이 이제 독재자에 맞서고 있다. 이제 이란의 자유를 제공하겠다. 이건데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독재자 시진핑에 맞서가지고 중국인들한테 자유를 제공하겠다. 뭐 이것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독재자 김정은, 이재명에 맞서가지고 북한과 한국에 자유를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중국을 거치고 이란을 거쳐가지고 지금 뭐 이란의 중동의 하마스,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이런 중동의 테러 단체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땅굴 파는 북한의 땅굴 기술자들, 북한의 뭐 AK 소총 그런 것들이 지금 중동의 테러 단체로 들어가 가지고 뭐 하마스 이런 데 애들이 북한 무기 들고 싸운다고 또 북한 땅굴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땅굴 속으로 해가지고 가자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막 들어오고 막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죽이고 나면요 제거하고 나면은 김정은이는 반드시 죽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예루살렘을 동과 서로 나누겠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도 반드시 죽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의 똘마니인 이재명이를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 반드시 죽이로 들어온다. 자, 그렇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모든 군 장성 및 지휘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사살하고 나면요 이란은 정권 공백 상태가 됩니다. 이란의 서쪽에서 크루드족이 독립운동을 하고 이란의 동쪽에서 무자헤딘이 밀고 들어오면은 이란은 영토가 동과 서쪽으로 잘려나가게 되고 가운데에 몸통만 남게 됩니다. 무자헤딘은 과거 미 CIA와 손잡고 소련을 전쟁의 수렁으로
넣어가지고 해체한 전적이 있는 무서운 부대인데 이들이 현재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한족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예, 중국 공안도 지금 사살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 됩니다. 자, 지금 그 미국은요, 이란 서부, 시리아, 이라크, 터키 동부 이 4개국에 걸쳐서 살고 있는 크루드족을 부추겨 가지고 이란 영토 안에서만 우선적으로 크루드족 국가를 만들되 카스피해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연결되는 영토를 가진 크루드족 국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빨간색 네모 보이시죠? 쿠웨이트 옆에 그 페르시아만에서 저 위에 카스피해까지 연결되는 그런 루트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크루드족 국가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카스피에서 저기 페르시아만까지 연결되게끔 그렇게 길쭉하게 남과 북으로 길쭉한 그런 형태의 크루드족 국가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크루드족 국가가 확실하게 친미가 되고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이 확실히 친미가 되고 지금 중앙아시아 5개국이 친미로 넘어갔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이 코카서스 지방이 친미로 넘어갔고 지금 이 조지아 지방도 지금 친미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의 조선소를 지금 그리스에 건설하고 그리스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수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가자 지구를 미국의 영토로 지금 만들고요. 골든도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군이 지금 들어갔어요. 벌써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 중앙아시아가 완전히 미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그리스가 터키를 이제 해상 봉쇄하고 흑해에서 나오는 러시아 함대, 러시아 상선을 봉쇄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고 미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이 북쪽으로 연결되는 카스피해까지 연결되는 크루즈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 카스피해하고 이 페르시아만 여기를 이렇게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이란하고 이라크 사이에 크루드족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하나 끼워 넣는 거지. 그 햄버거 사이에 그 양배추 끼워 넣듯이. 뭐 그래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동쪽에서 터키를 압박을 하고 서쪽에서는 그리스를 동원해 가지고 터키를 압박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아프간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을 압박을 하고 아프간에서 파키스탄을 공격하고 그리고 크루드족 국가에서 터키를 공격하고 스위스에서 터키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 해군 함대가 배를 수리하러 본토까지 갈 필요 없이 그리스에서 수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지중해가 미국 바다가 되는 거고 요 가자 지구 앞바다 그 이스라엘 지구 이스라엘 앞바다에 엄청난 유전을 저 해외로 수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이스라엘에서 원유 및 가스가 대량 수출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정도 에너지 가격을 계속 낮춰야 팔리겠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 수출로 먹고 사는 러시아는 경제가 붕괴돼가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영토 보존이 힘들어지게 되고요. 극동 러시아 지역은 통일한국의 경제권으로 빨려들게 될 겁니다. 지금 저 핀란드부터 해가지고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뭐 그리스,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리트,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여기에 전부 다 한국 무기가 다 들어갔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전체가 봉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카스피해 쪽으로 크루드족 국가를 하나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이제 크루드족 국가에서 쿠르스탄 터키 동쪽의 쿠르스탄에서 터키를 공격을 하고 육로로 공격하고 그리스에서 이제 그리스 해군 육군을 키워가지고 터키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터키도 이게 해상 봉쇄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해상 봉쇄해가지고 이게 경제를 파산내는 거고 뭐 이란은 뭐 정권 교체하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 뭐 완전히 파산시키는 거고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은 몽골 뭐 중앙아시아 이쪽 코카서스 이쪽 지방은 전부 다 지금 미국 영향권으로 빨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이렇게 보시면 남북한을 통일시키고요. 만주까지 떼가지고 통일한국에 붙여버리고 그 연해주 극동 러시아를 한국의 영향권으로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한국은 몽골 통화하고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되면서 이 거대한 고구려 연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동과 서 그리고 남쪽에서 이 한국으로부터 포위당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동서남북에서 한국으로부터 포위당하는 겁니다. 한국의 영향권으로부터 포위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 자, 그 지금 뭐 이렇게 빨갛게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영향권으로 바뀐 나라들은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뭐 이쪽 지방은 그 미국이 먹고 살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한국 기업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나라 경제 개발도 해주고 뭐 원전도 깔아주고 뭐 그렇게 가는데, 여기 제가 이제 쿠웨이트 옆에 페르시아만에서 카스피해 쪽으로 이제 국가가 생길 거다, 쿠르드족 국가가 생길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는, 그러면 쿠르드족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방 카스피해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하고 카스피해가 연결되고, 페르시아하고 흑해가 연결되고, 페르시아하고 중앙아시아가 연결되는 그런 루트를 미국이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자,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갑자기 통일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요,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100년 후 요 책 꼭 사보세요. 넥스트 디케이드, 여기에서 언급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되고 2040년이면 만주는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해군력을 키우게 되면은 중국이 해체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일본 해군이 미국 해군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며 한국과 싱가포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통일시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본이 갑자기 핵무장 하겠다, 뭐 핵잠수함 자기도 가지겠다, 전범 국가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통일시켜가지고 일본의 경제력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뭐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도전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 이란 싸그리 다 그냥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뭐 저기 뭐 북한, 뭐 전부 다 그냥 다 흔적도 없이 그냥 흩어버리는 겁니다. 박살 내는 겁니다. 자, 카스피해에서 아제르바이잔, 여기 카스피해고요. 여기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 네 개의 그 가스 원유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흑해로 오고 나머지 세 개가 지금 터키로 지나가는데, 지금 미국은 현재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투르메키스탄 등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을 전부 다 미국의 영향권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조지아를 미국의 영향권으로 흡수를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지아가 미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되면은 카스피해에서 터키로 가는 파이프라인 3개를 이거를 차단시켜버리고 흑해로 돌려버리면은, 그러면 터키는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아니, 그 가스하고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카스피에서 이렇게 터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저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차단돼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터키 망하는 거지. 돈이 안 들어오고 가스 기름 없으면 망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은 그리스에 한국 조선소를 건설하고 여기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 및 수리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가자 지구에 미군 기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미 해군이 이제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겠죠. 그리고 카스피에서 조지아를 거쳐서 터키로 가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차단하면은 터키는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고, 미국은 그리스 군을 대대적으로 키워가지고 육해공 해병대 키워가지고 유럽 쪽 터키, 그러니까 여기 유럽 터키 있죠, 이스탄불,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서 서쪽에 있는 유럽 쪽 터키 지역으로 들어오는 이쪽을 갖다가 그리스가 먹어버린다고 전쟁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터키는 유럽 쪽 그 영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 터키가 그리스 영토로 붙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 지금 유럽은 에너지가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스, 원유를 비싸게 유럽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미국은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흑해 쪽에다가 이제 흑해 쪽에 붙어 있는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 터키를 그리스가 먹고 그 지역에다가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내버리면은 미 해군이 흑해까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지난 몇 년 동안 이거 뭐 저기 전쟁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극동 지역을 뭐 그쪽이 뭐 이것저것 자원도 많이 나고 곡창지 되고 한데 그쪽을 러시아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리스에다가 조선소를 한국 조선소 키우고 그리스에서 한국 해군 이제 미국 해군 함정을 수리 건조하고 그리고 그리스 해군도 함정 건조하고 해군을 키워버리면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에게해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또 유럽의 터키를 유럽 쪽에 붙어있는 터키를 떼가지고 그리스에 붙여버리면은 그러면은 요 흑해 쪽에다가도 미국이 군사기지 해군기지를 건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흑해가 미국의 바다가 되는 거고 지중해도 미국의 바다가 되는 거고 에게해도 미국의 바다가 되는 거고 이란도 미국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되고 쿠르스탄이 미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되면은 카스피해, 뭐 조지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전부 다 여기가 미국 영향권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봉쇄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해까지 잃어버리면요, 러시아가 뭐 북극해 쪽에서는 뭐 나가기 쉽지 않고 항구가 그나마 있는 게 흑해 쪽인데 흑해 앞바다를 갖다가 그리스하고 미군이 이렇게 봉쇄해 버리면은 그냥 골병 드는 거죠. 코카서스 지방 넘어가고 미국에 넘어가고 중앙아시아 넘어가고 카스피해도 미국에 넘어가고 이란 넘어갔고 베네수엘라 넘어갔고 중국 지금 박살나고 있고 몽골 한국으로 넘어가고 동북 삼성 중국의 동북 삼성 한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돈 떨어지면은 이제 극동 연해주 뭐 이쪽 지역도 한국으로 빨려들게 될 거고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퇴출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한테 도전했던 EU를 해체하고 독일과 프랑스를 파산시키고 러시아 파산, 터키 파산, 중국 파산, 이란 정권 교체 친미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친미화, 쿠바 정권 교체 친미화 뭐 이래가는 겁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핵무장을 하겠다고 설치된 일본은 자연스럽게 통일한국의 경제권으로 빨려들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자, 코스피 7% 급락 역대 최저치 452 낙폭 검은 화요일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있고 외인 매도 폭탄에 뭐 개미가 지수 떠받쳤다 시험대 오른 코스피 뭐 이런 기사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이재명 정권이 등장해서 노란봉투법과 뭐 이런 거 통과시키고 기업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돈을 뿌려가지고 원화 가치를 하락하게 만드니까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코스피를 팔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발 경제 위기로 중국인들이 소유 중인 한국 내 부동산도 대거 매물로 내놓고 코스피 팔고 지금 도망가고 있고요. 3월 12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고 주가는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연기금 동원하고 개미들한테 부동산 팔아서 주식에 넣으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이제 한계에 봉착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주가 폭락하면은 야 이재명이가 부동산 팔아가지고 주가 사라고 해가지고 주식 사라고 해가지고 그 말 믿고 뭐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뭐 알거지 되고 이재명이 때려 죽이자 그런 나올 거고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날짜 잡힐 거고 당선 무효되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다 싶습니다. 민주당이 국민투표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하는 조항을 막판에 삭제했습니다. 수정안을 상정했고 근데 이제 마두로 잡혀가고 이란 하메니를 미국이 죽여버리니까 지금 겁에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말하면 징역 10년 처벌한다는 조항을 막판에 삭제했는데 너무 늦었다. 지금 쿠팡 청문회 무역 슈퍼 301조 때린다고 하는데 저거 맞으면 한국 기업들 줄줄이 무너져 앉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그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은 다 팔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힘이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아직 그들을 세게 때리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큰 파도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했는데 이게 이란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중국, 한국, 북한
이 연달아 쓰나미가 오는 겁니다. 큰 파도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쓰나미 아직 안 생겼어. 그 이야기인데 FA, F1 뭡니까? 파킹 어라운드, 파인드 아웃. 깝치면은 끝까지 초적해가 다 죽여버리겠어. 그 이야기입니다. 피터 에그세스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 만약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미국인을 협박하면 네가 어디 지구 어디에 있든 간에 너를 추적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게 뭐다? 파킹 어라운드, 파킹 파인드 아웃. 지구 끝까지 가서 죽여버릴 거다 했는데 이재명이가 쿠팡 망하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쿠팡 청문회 뭐 지금 미국에서 미 의회에서 쿠팡 청문회 할 때 지금 한국 의회에서 국회에서 쿠팡 한국 대표를 완전히 모욕하고 쌍욕하고 뭐 협박하고 한 거 그 사진이고 영상이고 싸그리 다 넘어갔습니다. 수천 건이 넘어갔습니다. 미 의회는 쿠팡 한국 대표한테 미 의회에서 열리는 쿠팡 청문회에 참석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보내면서 이재명의 실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범죄 사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으니까는 출석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다? 미 의회 조사국에서 작성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범죄 사실은 미국 헌법 제1조를 공격한 것이기에 살려둘 수 없는 범죄입니다. 미국인이 위협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미국의 국무부 장관, 국방장관, 국무부 장관, 전쟁부 장관, FBI 국장, 재무부 장관 등이 이거 전부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을 도와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심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뭐 있어요? 뭐 이래야 되니까 트럼프도 뭐 탄핵하자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를 손보지 않으면은 탄핵될 수도 있겠죠. 그게 탄핵 사유라고. 미국인이 공격받았는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장관들 전부 탄핵 사유가 되는 거. 그러니까 장관들이 지가 안 잘리려고 하면 이재명이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려면은 이재명이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미국의 의회도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도 자기들이 미국인이라면은 이재명이를 제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제거하는데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전부 다 승인하는 거고 미국의 뭐 각 장관들, 트럼프 행정부의 각 장관들이 알아서 이재명이 제거 작업 그 초안을 짜겠죠. 뭐 짜고 있을 거야 지금. 자. 미국은 이재명과 쿠팡을 건드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무더기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와 연루된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총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에 대해서 무더기 금융제재를 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A앱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공중분해 시 함께 공중분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중공과 MOU를 2009년에 체결했고요. 중국 공산당하고 MOU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지도부는 전부 다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예수의 멤버들입니다. 국민의힘. 그렇고 그게 지금 이재명이가 명동 현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깽판이자 업무방해다. 뭐 그랬어요. 그리고 김민석이도 반중 집회 단속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코스피 붕괴, 미국의 부정선거, 한국 수사, 정은경 살인 백신 접종, 중국발 경제 위기로 한국 중소기업들 줄부도 등 아비규환이 되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 성심 날짜가 잡히게 되고 대통령 당선 취소되고 민주당은 대선 자금 1,000억 넘게 토해내거나 정당 통장이 압류되면서 정당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 이재명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관타나모에 끌려가서 흑형들한테 똥구멍을 밤마다 쑤심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엘살바도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재판 끝나고 나가지고. 미국은 더불어민주당을 북한 테러단체 하부조직으로 지정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인터폴에 체포령을 내리고 전원 잡아오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전형 금융제재 다 때려버리고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인 민주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으로 고발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가 되면 그러면 그 재판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풀려나게 되고 복귀하면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 이양하고 한미연합사가 남한내 북한 간첩 100에서 200만 명을 체포해가지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하고 노동교화소 수감자들 노동교화소 수감자들이 교도관이 되어가지고 종북 세력들을 감시하고 때리고 밥을 굶기고 뭐 그래 될 겁니다. 이제 북한 정리하는 건 저건 저 일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반드시 문재인을 갖다가 고발을 여적죄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문재인이가 국가 기밀에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그 간첩을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유기고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된 거예요. 그리고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증거 조작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국정원 및 기무사 직원들 증거 조작해가지고 200여 명 무슨 댓글 공작했다고 200여 명 구속시키고 4년 5년씩 감옥에 쳐놓고 저 양승태 대법관 등한테는 자기가 검찰총장 시절에 밑에 애들 한동훈이하고 저기 누구야 한동훈이하고 저기 금감위원장 했던 그 이복현이 시켜가지고 뭐 이런 애들 시켜가지고 47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끌고 다니고 옷 뺏기고 했는데 그 다 무혐의 나왔죠. 그 사법부를 좌익들에게 넘겨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한테 19개 혐의를 씌워가지고 수년간 법정에 끌고 다니고 감옥에 쳐놓고 삼성 경영을 방해해가지고 삼성이 망할 뻔했어요. 근데 19개 혐의 다 무죄 나왔지. 그러니까 증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정보기관 직원들 경영자 등을 구속한 것은 이게 내란입니다. 이게 파렴치한 범죄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백악관에서 윤석열 검사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봤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거짓말하면은 사람 새끼를 안 보고 때려 죽이는데 증거 조작을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감옥에 쳐놓고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람 새끼를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024년 12월 3일 날 미국이 수원 성관위에서 중국인들 잡아갈 때 이 비상계엄을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는데 비상계엄을 걸어가지고 전 세계에 미국의 비밀군사 작전이 다 알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지금 뚜껑이 열린 거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쪽에 이중 간첩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미국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는 지금 복귀를 시켜가지고 이제 쓰기는 쓰겠지만은 미국이 신뢰를 안 한다고.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람 취급하겠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증거 조작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했는데 그 사람 취급을 하겠냐고. 사람 새끼를 안 보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옆에 측근들 뭐 참모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윤이 복귀하면은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문재인을 갖다 여적죄로 사형시켜야 되고 국방 외교 안보 라인에는 미국이 신뢰하는 이충근 박사나 최수원 공작관 같은 분들을 이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을 임명하고 미국하고 새롭게 라인을 구축해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미국이 조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안심을 하지. 그게 아니고 딴 놈들을 또 국방 외교 안보 그쪽에 서울대 나온 놈들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그냥 거기다 갖다 꽂으면은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수가 있다.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거하고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거하고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자,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지금 장악하고 싶으나 미국이 직접 나서기에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미국이 경제가 어려운 나라 각 나라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이 박살났죠. 그래서 미국은 각 나라에 한국 무기를 팔고 이 한국 러시아 무기 사지 마. 중국 무기 사지 마. 한국 사. 그러고 한국 기업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먹고 살게 해주면서 그 나라의 각 나라가 한국화되면서 이 경제, 군사 표준, 문화 표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식으로 바뀌게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도 수출하고 그 한국 무기가 들어가면 경제 표준, 산업 표준, 문화 표준이 한국화가 되고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을 모방했기 때문에 한국화가 된다는 것 이꼴 미국화가 되는 겁니다. 바로 미국을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중간에다가 이때까지 반미했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자고 올라가지고 친미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을 하나 끼우는 거야. 중간 단계로. 전 세계가 한국화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개신교 복음이 들어가는 거고요. 한국 교회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전 세계 각 나라에다가 이제 먹고 살게 해주고 뭐 저기 평화 저기 복음 전파하고 복음 뭐 선교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청년 이승만하고 손잡고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한국의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통으로 뺏겨가지고 만든 게 한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한국은 개신교 국가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고, 여러분 개인의 자유가 들어가 있으면 개신교 국가입니다. 예. 그게 로마 가톨릭하고 싸워가지고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개신교 국가로 분류되는데, 그게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다. 다른 나라는 또 왕이 있고 하니까는 국민 주권 국가가 아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설득을 하고 이제 독립운동할 때 한국에다가 아시아에다가 이 개신교 국가를, 예수 믿는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데 일본이 안 도와준다. 우리 도와줘. 저 귀신 믿는 새끼들이 우리 괴롭히고 있다. 도와줘. 이렇게 연설을 하고 다녔고, 한국에다가 미국식 대통령 제도를 하는 나라를 아시아 최초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설득에 의해 가지고 한국을 만드는 걸 도와줬는데, 그래서 한국은 개신교 국가로 탄생을 한 거고, 미국의 헌법이 한국의 헌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한국에 이 교회가 많은 거고, 한국의 교회들이 새마을 운동을 한 겁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때 새벽종은 교회 종이었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서 종치고 청소하고 했는데, 그때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이 청년회, 교회 청년회 회장들이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에 한국이 들어가 가지고 다른 나라를 먹고 살게 해주려면 한국에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돈을 주냐면은 2050년까지 이제 24년 남았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4천조 원치 원전 건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부 다 한국이 다 건설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 원전 초고압 변압기에서 전선 등이 대거 수출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원전 초고압 변압기 전선이 수출되면은 미국 안에서만 한 5천조,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한 1경원 정도의 돈이 한국으로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원전 산업이 없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한국산 원전 등을 건설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들은 한국의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이 재래식 무기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한미 국방물자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미국은 매년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치 한국산 방산물자를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핵무기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아주 그 핵심적인 무기는 미국이 만들더라도, 중저가 무기는 전부 다 한국산을 사다 쓰든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 만들고 현지에서 생산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미국은 기술자들이 모두 은퇴해 가지고요, 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해군 함정은 매년 20조 원치 군함을 한국에서 수리하고 1600조 원치 군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데, 대부분 한국산 부품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돼 가지고 이제 조립이 될 겁니다. 이제 한국은 방산 수출로 향후 50년 동안 5천조에서 1경원의 매출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원전에서 1경, 방산에서 1경, 이제 경기 일어나죠. 그렇게 될 거고, 21세기 여기 보면 한미 원전 동맹이 탄생했다. K원전, 웨스팅하우스 족쇄 풀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SMR은 원팀으로 뛰는 챔스, 한국은 글로벌 파운드리, 원전 파운드리로 간다.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21세기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누가 얼마나 많이 건설하는가, 이게 문제인데,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고 암호화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1세기 국제 패권을 주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 패권을 잡아야 하는데, 미국은 원자력 산업이 죽었고 한국이 원자력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원전 패권을 잡고 있어도 국제 정세를 잘 모르죠. 한국 사람들 영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금융 산업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지금 원전 하나 10조씩 하는데 한국이 금융으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원전 산업을 이렇게 잘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전기에너지 패권을 잡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원전 산업은 제품은 잘 만드는데 마케팅, 수출이 안 되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구멍가게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원전을 건설하고 기획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자금 조달 등 이런 거를 이제 미국이 맡고, 한국은 가가지고 원전 건설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파운드리를 한다는 거죠.
TSMC가 반도체를 만들어 주기만 하지 자기들은 직접 안 하잖아. 누가 설계도 갖고 오면 만들어 주듯이 미국 기업들이 설계도 갖고 오면 한국은 건설만 해주고 거기서 인건비 돈 받고 그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찍세, 한국은 딱세. 이제 업무 분담이 되는 거고 한국 원전을 이제 그 미국 애들이 이제 CIA가 전 세계 돌면서 영업하겠죠. 와, 원전 사세요, 원전 사세요. 원전 싸게 드립니다. 원전 사세요. 모디 총리 원전 사셔야지. 아이고 원전 사시면은 정권 오래 가실 거고 원전 안 사시면은 정권 뭐 엎어지는 거고 감옥에 가는 거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해드릴게. 건설은 한국 애들이 할 거야. 그래 가는 거지. 전 세계에 협박해 가지고 한국 원전을 집어넣으면은 그 뒤에서 컨트롤을 누가요? 미국이 하는 거지. 그러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지는 거예요. 한국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원전이 수출되면 60년 동안 한국에서 부품 수출이 나가죠. 그리고 한국산 무기가 자연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원전 사러 가면 원전 사러 한국의 그 원전 그 실사단이 한국의 부산에 오면은 부산 저기 어디입니까? 부산에 있죠. 부산, 경남, 창원 거기 원전 산업이 있으니까 거기 온 김에 한국산 무기 보고 그러면 한국산 무기도 자연히 수출되고 한국산 무기가 수출되면은 또 부품이 50년간 수출해야 돼. 그리고 고속철도, 항만건설, 도시건설, 자원개발 등 모두 한국 기업이 수주하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한국산 원전 및 무기가 전세에 깔리게 되면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한국산 식품 수출,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고 한국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하면서 한국산 식품 수출,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관광객도 그 나라에서 한국에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될 거고 그 관광객 왔다가 가면 또 한국산 화장품 사가고 식품 수출 사가고 뭐 그래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한국이 16조 원치 화장품을 수출했는데 이게 5년 안에 100조 원 넘게 늘어난다. 매년 100조 원씩 이제 화장품이 팔리는 거야. 그리고 작년에 한국이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김 등 20조 원치를 수출했는데 이게 5년 안에 100조 원치 수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떼돈 벌겠죠. 농촌에서 배추 담고 김치 담고 해가지고 전 세계 수출하면 떼돈 벌겠죠. 이렇게 농촌은 농촌대로 떼돈을 번다 매년. 자, 그리고 하이닉스 올해 매출이 230조 원이고 영업이익을 170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올해 매출이 537조 원이고 영업이익을 204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 평택,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두 회사가 지금 1000조를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어요. 완공되는 2030년이면 두 업체의 매출이 최소 3배는 뛴다. 현재 760조 원인데 이게 3배 뛰면은 2100조, 2200조, 2300조까지 뛰는 겁니다. 법인세만 해도 뭐 한 500에서 한 600조, 700조를 내니까 지금 작년에 올해 한국의 이 정부 예산이 뭐 720조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2030년 되면 이 두 회사가 매년 한 2000조 원 이상의 반도체를 수출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법인세만 해도 한국 연간 한 600조, 700조 나오니까 한국 지금 1년 예산치를 이 두 회사가 다 이렇게 커버한다는 거예요. 자, 중국과 일본의 반도체 공장이 모두 죽어버리면 두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급상승하겠죠. 법인세 급상승할 거고 2026년 정부 예산이 727조 9천억인데 2030년이 되면 이 두 회사가 내는 세금만 해도 한국 정부 예산 700조 이거 다 커버한다는 겁니다. 자, 현대차 작년 매출은 약 186조 원이었으나 2026년 예상 매출은 302조 원 이상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동차 산업은 현재 차량에다가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각종 전자장비가 탑재되기 때문에 전자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처럼 되고 있다고. 독일차와 일본차는 장인정신을 고집하다가 트렌드를 놓쳤습니다. 독일과 일본에는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AI 산업, 인공지능 산업이 없기 때문에 현대차에게 모든 시장을 뺏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현대차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수출하면 단가가 확 떨어지니까 그냥 독일차, 일본차, 중국차 다 죽는 겁니다. 그 시장을 한국이 다 빨아먹는다. 그리고 대형 수소 트럭의 경우는 수소차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일본, 독일, 미국의 트럭들은 수소 모델이 없습니다. 수소차 모델이 없어.
처음에 얘들이 먼저 개발하다가 중간에 뭐 사기 사건 한번 터지고 해가지고 수소 개발을 안 했는데 현대만 꾸준히 해가지고 지금 현대가 지금 다 쓸어먹게 생겼어. 일본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수입차 무덤인 일본에서 한국차 약진 상반기 판매 20% 증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은 2028년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일본 전기차는 모두 한국산 전기차가 한국산 전기차로 일본 전기차가 그 시장이 바뀌게 되겠죠. 지금 삼성이 2028년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라는데 현재 한창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9분 충전에 1000km를 주행을 하고 있다. 자, 이 배터리가 탑재되면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싹쓸이하게 될 거고요. 한국 해군이 지금 2000톤급 차기 잠수함을 만들다고 하는데 2028년도부터 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 가지고 세척을 건조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2달 동안 물속에서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산 자동차 전자제품이 퇴출되면 전 세계 자동차 배터리 시장, 전자제품에 탑재되는 배터리 시장을 한국이 다 흡수하게 될 겁니다. 그 태양광 그 패널에서 생성되는 그 에너지도 배터리로 중간에 배터리 저장을 하죠. 그거를 뭐 ESS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국산 다 퇴출되면 그 시장도 한국이 다 먹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터리가 지금 13년치 일감이 지금 13년치 주문이 밀렸는데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수주액이 1000조를 돌파해가지고 지금 20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초고압 변압기, 전선 배터리 반도체에서 한국의 독점적인 지위가 확보되며 여기에 추가로 방산 자동차 등도 조선 뭐 이런 것도 중국산 제품의 퇴출로 이제 수출이 급증하게 되겠죠. 자, 딥스테이트에 이벽화를 하는 포브스에서 한국을 2026년 세계 6대 강대국에 올려놨습니다. 한국 위에 있는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이 이제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한국이 세계 G2, 세계 2위의 강대국에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 목사님들이 이승만과 손잡고서 세운 개신교 국가이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헌법을 모방해서 한국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이렇게 잘해주고 키우면은 미국한테 잘하지 않을까 하고 미국의 전략가들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전을 하니까 중국 죽여버리고 한국을 만주도 떼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완전히 등발을 크게 키워가지고 통일시키고 연해주까지 떼가지고 한국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등발을 키워가지고 전 세계를 한국이 컨트롤하게 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일본을 견제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 교회가 썩었다 하지만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하니까 믿을 게 한국밖에 없다. 자, 딥스테이트에 이벽화를 하는 글로벌 파워 이제 군사력 평가 기관에서 한국을 2026년 5대 군사 강국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는데 이 덩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5대 군사 강국에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북극해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쉐빙 에너지선을 사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고개를 숙여야겠죠.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팔까봐 지금 들들들 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국한테 러시아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북유럽과 동유럽에 한국 무기가 지금 왕창 배치되니까 지금 계속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선박 엔진 수출을 안 하면 중국 조선업 붕괴되고 반도체 수출을 차단하면은 중국의 전자산업 붕괴됩니다. 한국이 군비 증강하면은 중국도 군비 증강하다 파산하게 되니까 중국도 대가리를 한국 앞에서 숙여야 됩니다. 인도가 경제 성장하려면 한국 반도체, 선박 등을 또 원전 대량 구매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도의 전자산업, 조선산업에 지금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인도도 한국 앞에서 대가리를 숙여야 돼. 그리고 지금 미국은 한국산 원전 없이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못 돌리죠.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한국 조선 기술을 이전 없이 미국의 해군력 유지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한테 원전, 조선, 반도체 이거 받아가야 돼. 그러니까 한국을 무조건 잡아야 돼.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 1, 2, 3, 4등이 한국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한국이 세계 5대 군사 강국입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가 군사 강국이다, 뭐 우리가 잘났다 이런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한국을 세계 5위 군사 강국에 올렸는데 1, 2, 3, 4등이 와가지고 한국한테 와가지고 저기 한국 사랑해요, 반도체 좀 주세요, 배 좀 주세요, 원전 좀 주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출 한국이 2위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작년에 프랑스가 무기 수출 9.6%로 세계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러시아, 중국이 지금 이제 퇴출되고 있고요. 그 이란이 러시아 중국산 방공 미사일로 중무장했는데 2시간 만에 고철로 바뀌면서 전 세계에서 러시아산 무기, 중국산 무기는 퇴출 수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권 안에 있던 나라들을 분리 작업하는 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다가 러시아, 중국 나와바리에다가 한국산 무기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가 지금 13.7%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은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15% 이상으로 순식간에 프랑스 제끼고 세계 2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전력 부족으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15%도 한국이 흡수하게 되면 한국은 5년 안에 세계 시장 점유율 약 30% 정도를 뭐 가지게 되고 세계 2등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43%인데 지금 미국도 제조 붕괴 기술자 은퇴로 중저가 무기 생산은 힘들어지게 되므로 한국산 무기를 지금 대량으로 사다 써야 돼. 그러다 보면 한국이 이대로 가면 세계 2등이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하다가 세계 1등으로 올라가 버리는 수가 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작년에 세계 수출 상위 10위권을 보면은 중국이 3조 5천억 달러 1등, 2등이 미국이 3조 달러, 3등이 독일 뭐 약 한 2조 달러, 4등이 네덜란드 9조 4천억 달러, 일본이 5등 9조 달러, 뭐 한국이 한국이 7천억 달러, 일본이 9천억 달러, 독일이 9천억 달러, 네덜란드가 9천억 달러, 독일이 뭐 한 2조 달러, 뭐 요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의 대중국 봉쇄로 중국 산업은 고사되고 있으며 그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모두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전력 부족, AI 산업이 없어서 AI가 기본으로 탑재되는 시대에서 한국에 완전히 밀리게 됩니다. 전기 부족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냥 지금 한국산 반도체, AI, 원전, 전자제품, 배터리, 전기차 등을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왕창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한국은 통일이 안 되어도 5년 안에 독일 예치고 수출 7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통일 안 해도 5년 안에 세계 3등의 수출 국가에 올라가. 그리고 10년 안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통일 안 해도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한국이 무역 수출 세계 2위가 된다고 뭐 한 3조 달러 수출해 가지고 그런데 통일까지 해버리면 5년 안에 중국을 제치고 수출 금액 3조 달러 세계 2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AI 산업 시대로 진입했는데 유럽과 일본은 전기 부족,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 등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한국산 원전, 한국산 무기, 북한에서 생산된 한국산 첨단 제품을 소비하는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모든 산업을 박살내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을 투입하게 되므로 중국 기업이 갖고 있었던 모든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산 제품인데 북한에서 생산되면은 유럽, 중국, 일본의 전자, 자동차 등 모든 산업은 한국산에 밀려가서 망하게 되고 또 한류까지 묶어서 수출하게 되면 싸그리 다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 재개발, 우크라이나 재개발, 북한 재개발, 이란 재개발, 쿠바 재개발, 베네수엘라 재개발 등 또 중동 재개발 등 뭐 한국이 떼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 되면은 한국이 1인당 8만 1,000불, GDP 8만 1,000불, 2050년에 한국이 소득 세계 2위가 된다고 이래 했는데 205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길어도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국제정세는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미주알 고주알 보면은 속이 답답해가 천불이 나 안 돼. 야, 이대로 가면 주가 폭락하니까 한국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은 미국한테 도전했던
러시아 해체해버리고 중국 해체해버리고 이란 해체해버리고 저기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일본 죽여버리고 쿠바 뭐 베네수엘라 다 죽이고 나면은 그거 시장을 주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집어넣어? 한국 기업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시장 다 먹는다고. 그런데 왜 한국 기업을 집어넣냐면은 한국 기업들의 주식의 한 40%는 미국 기업들,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미국의 투자자들, 유대 금융 자본들은 한국 기업들이 떼돈을 벌면은 거기서 따박따박 저기 배당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 미국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하고 유대인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 금융 자본이 누굴 키운다고? 한국을 키우는 거야. 한국을. 아시겠죠? 미국의 교회 세력도 아유 한국 밀어주라고 저 공산주의 저 악령 사탄 중국 북한 저거 없애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밀어주라 그러고 있고 일본이 저기 미국을 때렸잖아 진주만을. 그러니까 일본을 키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싶은데 그러면 욕을 먹으니까 한국 무기 한국 원전 싹 다 깔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키워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미국은 한국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랍니까? 지주회사라 해야 되나? 지주회사. 계열사라 보면은 계열사가 많죠. 그거를 총괄 지주회사가 뭐다? 한국이고 한국의 최대 주주가 누구다? 미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제가 좋은 상품 디크린 에너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자꾸 소개해드리냐면 이제 북한 끝났고 이제 만주까지 접수를 하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요거 먹고 한 10년 15년을 더 버티셔야 돼. 2040년 되면 만주가 한국 땅이 되니까 그때까지 버티셔야 된다고. 그래서 만성피로 기진맥진 뭐 체력 회복에 좋은 저 디크린 에너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돈 받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 무료 광고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만성피로, 기진맥진, 뭐 감기 몸살, 뭐 과로 해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우리 팬 독자이신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팬이신 김용식 박사님이 요거 한번 한약학 박사인데 요거 한번 먹어보라고 디크린 에너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 이제 살아났다고. 디크린 에너지가 26가지 천연물질 한약재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먹어보면 그냥 엄청 깊은 잠이 듭니다. 커피잔에 한 잔 풀로 따라서 마시든지 아니면 커피잔에 반 넣고 뜨거운 물 반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중탕에가 드시든지 해가지고 쫙 드시면은 한 열 몇 시간 자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고 올라면 시간이 몇 시간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엄청 깊은 잠을 자는 거죠. 그렇게 자고 나면 완전 피로가 탁 풀려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만성 피로 때문에 뭐 하루에 1시간 뭐 1km 이상 못 걸었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2, 3km 걷게 되고 뭐 그래 안 피곤하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무조건 1시간 이상 누워 자야 돼. 피곤해가지고 책상에 1시간 바로 앉지도 못했고 1시간 이상 앉아있지를 못했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는 책상에 뭐 서너 시간, 4, 5시간 앉아있어도 피곤한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소변이 자꾸 이렇게 흘러나오고 해가지고 왜 자꾸 소변이 나오나 이게 자꾸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속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몸속에 노폐물이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배가 안 고픈 게 닌게를 맞으면은 여러분 배 안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양가가 많으니까 이거를 마시면은 이제 닌게를 마시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 입이 말라붙어 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드시는 어르신들이 이거 드시고 나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는 그런 뭐 이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도 이게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들한테 들으니까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야 이게 좋더라 하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거로 디크린 에너지를 이제 구매하시면요 이맑은 오향 이게 한 박스에 5병인데 이게 10몇만 원 하는데 이거를 공짜로 넣어줍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보고 왔다고 하면 이거 뭐 준다고 하니까는 연락을 하시고요. 1.2리터, 1.8리터 한 병도 팝니다. 주문 전화는 055-632-2358번입니다. 055-632-2358 한 병도 팔고 네 병도 팔고 전화하시면 되고 뭐 어떤 증상이 있는데 먹어도 좋은가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전화해서. 자 그리고 1999년 창간된 MD 저널에 소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MD 저널이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 현직 의사들이 집필진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층이 주로 한의사들인데 여기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 보니까 영어로 실려 있고 한글로 실려 있는데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의 혁신. 해당 기사는 제가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병도 판매하니까는 이거 보시고 조금만 버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도 보고 만주도 우리가 장악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